예민함. 과연 꼭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하는 사각사각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자꾸만 마음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나요?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일들도 은은한 두통처럼 남아 계속 욱신거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예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표정이 미세하게 변해도 그 작은 파문이 오래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건 결코 이상하거나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들리지 않는 말의 온도를 듣고 보이지 않는 표정의 그림자를 읽어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그 소중한 여러분의 예민함을 잠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민함에는 사실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도록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선택해온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위험을 빨리 알아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빛이나 소리, 표정, 분위기 같은 작은 신호에도 남들보다 더 빨리 반응하도록 진화했죠. 이건 과민성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는 능력이 그 시대가 원했던 생존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맹수가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그 민감함은 여전히 소음과 말투, 낯선 분위기 같은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어내는 데 쓰이고 있어요. 또 예민한 사람들의 이 뇌는 자극을 얕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관계의 패턴도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작은 말도 오래 머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생각하게 돼요. 이건 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세심함의 방식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 SNS 속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타인의 시선, 그리고 평판, 관계의 불안정 등이 사회적인 박탈감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어요. 즉, 소속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생존의 예민함이에요. 그래서 눈치와 감정 노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시대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로 더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민함이 단순한 성격 혹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만들어 온 복합적이고 정교한 생존의 감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엔 맹수의 발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했고, 지금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뜻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이 예민함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감각처리 민감성 혹은 HSP라고 부릅니다. MRI 연구에 따르면 이 HSP의 뇌는 타인의 표정, 말투, 분위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며 공감, 주의, 자기인식과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히 작동한다고 해요. 즉, 예민함은 단순한 감정 과잉이 아니라 같은 정보를 받아도 더 깊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정밀함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소음이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잠깐 흥미로운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호주의 원주민 소년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소년들이 상처를 내며 문양을 남기는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은 극심한 통증을 견디고 있어요. 그 의식은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번엔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나레이션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문양은 조상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대를 이어온 성인식의 의식으로서 명예로운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사실 이 실험은 현대 감정심리학의 대가인 리처드 라자루스라는 분이 진행한 연구예요. 그분은 이 실험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붙인 해석 때문이구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아픈데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야 라고 가볍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근길 만원 버스를 탔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죠? 이처럼 일상에서 해석 바꾸기란 실천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정말 해볼 만한 방법을 하나 같이 해볼까 해요. 그건 바로 언어 다이어트예요. 이 과장된 표현을 줄이는 것만으로 감정의 프레임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이 졸리고 피곤할 때 뭐라고 하세요? 아, 미치도록 피곤해. 아니면 심한 분들은 개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때 그 앞에 붙은 과장된 표현을 묵음 처리해보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 그냥 졸려. 이렇게 말이에요. 또 정신없이 바쁠 때에도 미친 듯이 바쁘다. 개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네.처럼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저 사실만을 말해보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단순한 느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장된 부정어를 줄이면 이 뇌의 편도체 활성도가 낮아져서 감정 폭주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말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지는 건 언어는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틀이니까요. 딱 오늘 하루만 이렇게 예민함이 올라올 때 말버릇처럼 감정을 부풀리기 전에 그저 사실만 말하기를 해보세요. 그 별거 아닌 작은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민함은 우리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섬세하다는 증거라고 했죠. 그 민감함 덕분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깊이 사랑했고 더 크게 공감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소중한 우리의 예민함이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사각사각이 여러분의 마음 곁에서 함께 할게요.